조나화병을 퍼뜨리고 다니는 자동 인형들의 조직인 한밤중의 서커스와 그에 맞서 꼭두각시 인형을 조종하여 싸우는 조직인 시로가네의 대립을 그린 작품인 꼭두각시 서커스는 명작이지만 만화책 기준 43권의 방대한 분량과 수많은 등장인물로 인해서 입문하기가 참 쉽지 않다는 평가가 많은데요. 이번 영상은 꼭두각시 서커스의 복잡한 이야기를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시간 순서와 주요 캐릭터들의 등장을 통해 스토리의 대략적인 흐름을 정리해봤습니다. 꼭두각시 서커스의 이야기는 먼 옛날 중국에 위치한 어느 마을, 꼭두각시 인형을 조종해서 먹고 살아가는 바이 일족에서 태어난 바이인과 바이진이라는 두 형제로부터 시작됩니다. 뛰어난 실력을 가졌던 두 형제는 스스로 움직이는 인형을 만들고 싶어 했고, 그에 대한 해답이 연금술에 있다고 판단하여 연금술의 도시인 프라하로 여행을 떠나게 되죠. 프라하에 도착한 두 형제는 어느 연금술사의 제자로 들어가 연금술을 연마하던 도중 프란시느라는 여자와 인연을 맺는데요. 인과 진은 밝고 긍정적인 매력을 가진 프란시느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이로 인해 우애가 좋았던 형제의 관계는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인과 프란시느의 약혼식을 목격한 진은 그날 밤 프란시느를 납치해 사라지고, 바이는 수년간 그들을 찾아 헤맨 끝에 티베롱이라는 곳에서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 프란시느를 발견합니다. 이는 진에 대한 분노도 뒤로 한 채 프란시느를 고치기 위해 연금술을 연구하고 마침내 만병통치약이자 연금술의 경지인 부드러운 돌을 연성하는 데 성공하지만, 프란시느는 인에게 자신의 머리카락만 남긴 채 죽음을 맞이하고, 이는 자신과 같이 부드러운 돌을 연성한 진에게 프란시느의 머리카락을 건네주고 떠나버립니다. 인이 떠난 후에 진은 광기에 사로잡혀 프란시느의 존재를 대신하기 위해 그녀와 똑같은 모습의 자동 인형에 프란시느의 머리카락을 심고 부드러운 돌을 물에 녹여 만든 생명의 물을 주입해 프란시느 인형을 만들게 되지만, 프란시느 인형은 웃을 수 없었습니다. 분노한 진은 자동 인형을 추가로 만든 뒤 프란시느를 가둔 클로그 마을 주민들에게 조나화병을 감염시키고 살해하는 등 복수를 끝마치고는 프란시느 인형을 그대로 내버려둔 채 자신의 고향에서 생을 마감하기 위해 중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진에게 버려진 프란시느 인형은 다시 깨어나 진이 만들었던 4기의 자동 인형을 부활시켜 한밤중이 서커스를 결성하고 다니는 곳마다 조나화병을 퍼뜨리면서 자신을 웃게 하기 위한 여행을 떠납니다. 한편 이는 진에게 프란시느의 머리카락을 건네준 뒤 정처 없이 전 세계를 떠돌다가 일본에 잠시 머물게 되고, 그곳에서 쇼지로라는 소년을 만나 의학 지식을 알려주고 같이 자동 인형을 만들기도 하며 인연을 맺는데요. 쇼지로는 인에게 시로가네라는 이름을 지어주기도 하죠. 얼마 뒤 이는 쇼지로와 이별하고 동생을 찾아 다시 키베롱으로 돌아오는데요. 이는 진에 의해 처참하게 변해버린 클로그 마을과 조나화병에 걸린 생존자들을 목격하고 생명의 물을 이용해 루실과 그녀의 딸인 안젤리나를 비롯 마을 주민들을 치료합니다. 그리고는 진의 과울을 수습하기 위해 우물에 부드러운 돌을 집어넣어 대량의 생명의 물을 만든 뒤 자기 자신을 그 물에 녹여 그들에게 마시게 해 자신의 의지와 지식을 전수하여 조나화병을 퍼뜨리고 다니는 자동 인형들과의 싸움을 이어나가는 시로가네로 만들게 되죠. 그 과정에서 루실은 우물에서 건져낸 부드러운 돌을 자신의 딸인 안젤리나의 몸에 보관하게 되고, 그렇게 안젤리나는 부드러운 돌을 노리는 자동 인형들의 미끼가 되어 가혹한 전투를 해나갑니다. 한편 생을 마감할 목적으로 고향에 도착한 바이진은 자신의 부드러운 돌로 생명의 물을 만든 뒤 거기에 빠져 죽으려고 하는 그때 기가 막힌 발상을 떠올리는데요. 그건 바로 프란시느 인형에 심은 프란시느의 머리카락을 생명의 물에 녹여 여자아이에게 마시게 한다면 프란시느를 다시 부활시킬 수 있다는 것. 유레카를 외친 진은 다시 키베롱으로 돌아가려고 하지만, 그러기에는 자신의 육체가 너무 늙어버렸기에 고향 마을에서 남자아이를 유기해서 자신이 녹아있는 생명의 물을 먹입니다. 그렇게 젊은 몸을 얻는 데 성공한 진은 다시 키베롱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아무리 찾아도 프란시느 인형은 보이지 않았고 자신이 살았던 진 역시 시로가네의 본부로 변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진은 프란시느와 꼭 닮은 안젤리나와 대면하는데요. 안젤리나에게 한눈에 반한 진은 자신을 딘 메스톨로 소개한 뒤 프란시느를 다시 만드는 것을 그만두고 그 대신 안젤리나와의 사랑을 목표로 시로가네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진은 안젤리나와의 사랑을 이루지 못하는데요. 시로가네의 원수인 프란시느 인형과 꼭 닮은 데다 자동 인형의 미끼가 되어 하루하루 처절한 전투를 벌이는 안젤리나를 보다 못한 루시리, 생명의 물 한 방울만을 쥐어준 채 안젤리나를 퀴베롱에서 내쫓아버린 것. 그렇게 안젤리나는 정처 없는 떠돌이 삶을 살아가다가 자신의 몸 안에 녹아있는 바이인의 기억을 더듬어 일본을 찾아가 정착하고 그곳에서 성장한 쇼지로를 만나 그에게 한눈에 반하게 되죠. 쇼지로 역시 안젤리나에게 반해 있었고 생명의 물을 마신 뒤 그녀와 영원한 삶을 함께하기로 다짐합니다. 그렇게 안젤리나와 쇼지로는 맺어지고 쇼지로는 이름을 사이가 쇼지로 개명한 뒤 안젤리나와 함께 일본에서 시로가네의 전투용 꼭두각시 인형을 만들어 보급하는 일을 하죠. 한편 안젤리나의 행방을 알고 일본까지 찾아온 딘 메스톨은 표면상으론 안젤리나와 쇼지를 도와주며 깊은 신뢰를 쌓지만 속으로는 그들의 사랑을 미칠 듯이 질투하고 있었습니다. 속마음을 숨긴 채 두 사람을 도와주던 딘 메스톨은 시로가네 제로라는 부대의 사령관이 되기 위해 본부로 돌아가는데요. 이때부터 딘 메스톨은 시로가네 본부에서는 페이스리스 사령관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안젤리나가 시로가네 중 최초로 아기를 임신하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시로가네 본부로부터 안젤리나의 몸 안에 있는 부드러운 돌을 그녀의 아이에게 보관해 가지고 오라는 임무를 받은 신참 시로가네인 기이가 찾아오게 되죠. 그리고 100여 년이 지났음에도 자신이 웃을 수 없다는 사실에 지쳐버린 프란시느 인형 역시 한밤중에 서커스의 대역 인형만을 남겨둔 채 자신의 해체를 부탁하러 안젤리나를 찾아옵니다. 그렇게 기이와 프란시느 인형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쇼지와 안젤리나의 딸인 엘레오놀이 태어나고 프란시느 인형은 엘레오놀의 존재를 통해 인간의 마음을 차츰 이해하게 되죠. 그리고 안젤리나는 자신의 몸 안에 있던 부드러운 돌이 엘레오놀에게 옮겨간 사실을 깨닫습니다. 얼마 후 딘 메스톨의 사주를 받아 자동 인형들이 부드러운 돌을 노리고 안젤리나를 습격하고 이 전투에서 안젤리나는 끝내 목숨을 잃게 되죠. 자동 인형들과의 격렬한 전투 속에서 프란시느 인형 역시 엘레오놀과 부드러운 돌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최후에는 자신이 그렇게도 원했던 웃음을 지으며 생명의 물에 녹아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과정에서 엘레오놀은 생명의 물을 마셔서 시로가네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프란시느 인형의 기억과 머리카락에 남아있던 인간 프란시느의 기억까지 모두 이어받게 됩니다. 자동 인형의 습격이 마무리되자 딘 메스톨은 시치미를 뚝 떼고 쇼지를 찾아와 위로해주면서 사이가 사다요시라는 이름으로 그의 양자로 들어가 쇼지를 도와 사이가 그룹을 이끌어 나가죠. 한편 쇼지와 기이는 시로가네들과 자동 인형들로부터 엘레오놀을 보호하기 위해 그녀를 창고 안에 숨겨서 길러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기억에 영향을 받아 고통스러워하는 엘레오놀을 보다 못한 기이는 엘레오놀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고 자신의 행복을 위협하는 것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그녀를 세상에 데리고 나가게 되죠. 10여 년간의 여행을 마친 후 엘레오놀은 퀴베롱의 시로가네 본부에 들어가 인형 파괴자로서의 훈련을 받습니다. 한편 딘 메스톨은 시로가네 본부에서 우연히 마주친 엘레오놀을 보고 또 흑심을 품게 됩니다. 두 번이나 사랑을 이루지 못했던 딘 메스톨은 엘레오놀을 차지하기 위해 사악한 방법을 생각하는데 그건 바로 어린아이의 몸에 자신의 기억과 인격을 전송한 뒤 지금까지와는 반대로 엘레오놀이 어려진 자신을 지키도록 유도하는 것. 그 때문에 딘 메스톨은 사다요시로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남자가 도망가버린 여자를 애인으로 데려오고 그녀의 아이를 양자로 삼는데 그 아이가 바로 사이가 마사루였습니다. 사다요시의 기열한 계획을 눈치챈 쇼지는 엘레오놀과 마사루를 지키기 위해 사다요시와 처절한 전투를 벌이고 그 과정에서 사다요시는 얼굴을 제외한 몸 전체를 기계로 대체해서 겨우 살아남고 쇼지 역시 큰 부상을 입고 생명 유지를 위한 용액에 담겨 겨우 목숨을 부지하게 되죠.
그렇게 공식적으로 사이가 사다요시는 교통사고로 죽은 것으로 발표되고 그의 막대한 재산을 마사루가 물려받죠. 이 때문에 마사루는 다른 형제들과 작은 아버지의 암살자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고 쇼지의 조언에 따라 아를르킹이 들어있는 가방만을 가지고 근처 서커스단에 있는 엘레오노를 찾아가는 도중 조나와 병에 걸린 채 인형탈 알바를 하고 있는 천년인 각토 나루미와 인연을 맺게 되면서 꼭두각시 서커스의 장대한 스토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